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요양시설의 만 65세 이상 환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대상자 가운데 접종에 동의한 비율은 76.9%에 그친 가운데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생성 간의 연관성이 없다며 계속해서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오세훈, 안철수 후보 중 누가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가 될지 오늘 오전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연일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의혹을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LH 전북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직원 2명을 입건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신도시 인근의 아파트와 빌라 등을 거래한 공직자를 대거 적발하면서 땅 투기 의혹이 주택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을 불기소해야 한다는 대검찰청 부장회의 결론을 사실상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논의 과정과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 수사 관행 등에 대해 합동감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군부대 위탁 어린이집 교사가 2살짜리 아이들의 옷을 잡아 끌고 얼굴을 무릎으로 치는 등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학대는 3개월간 300건에 달했는데 부대와 위탁기관은 책임을 서로 떠넘겼습니다. MBN이 단독 보도합니다. 오늘은 아침까지 쌀쌀하겠지만 낮 최고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큰 폭으로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강원 영동과 경북 산간 지역 등은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요양병원 입원 입소자 등 37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도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데요. 정부는 백신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접종을 당부했지만 대상자 가운데 77% 정도만 백신을 맞겠다고 답했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가운데 요양병원 환자와 종사자는 오늘부터, 요양, 재활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는 오는 30일부터 백신을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도 오는 6월 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백신의 안전성에 조금 더 의심을 품지 마시고 접종 순서가 되는 대로 접종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대상자들의 접종 동의율은 76.9%로 만 65세 미만의 동의율 93.8%보다 낮았습니다. 정부는 백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또 이상 반응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드리고 판단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때문에 기저질환자의 증상이 악화된 증거는 없다며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일수록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 접종 후에 악화되었다라는 증거는 없었거든요. 고령자에 있어서 중증으로 진행하는 걸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건 이미 입증이 됐고요. 보건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 생성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는데 다만 혈전이 생긴 2가지 특이 사례에 대해선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경남 지역 추가 감염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국내 양대 조선사가 있는 경남 거제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대우 조선해양 직원 확진자가 70명에 육박하면서 2만여 명 전 직원 전수검사 여부가 오늘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자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거제의 한 병원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행렬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같은 시간 대우조선해양 작업장은 텅텅 비었고 크레인도 작동을 멈췄습니다. 지난 15일 최초 발생 이후 어제 오후까지 대우조선해양 직원 6천여 명 중 6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어제 하루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까지 돼버리니까 눈앞에 다가오는 거죠. 좀 코로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좀 갔으면 좋겠다. 조선소는 근로자 간 접촉이 잦고 통근버스나 식당 등의 밀집도가 높아 교차 감염의 위험이 큽니다. 방역당국이 전 직원 조사를 제한했던 만큼 조선소는 오늘 중 거제시와 협의해 2만여 명의 직원들에 대한 전수검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 직원 전수검사 방법을
질병관리청과 논의 후 조업과 방역을 병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조선소측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어제 오후 5시까지 집계된 경남 지역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진주 사우나 집단 감염발 13명 등 35명을 기록하면서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지한입니다. 어제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모두 3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에 나온 381명보다 74명 적은 숫자로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을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부는 29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는 26일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틀로 예상됐던 오세훈,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간 야권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가 예상보다 응답률이 높아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 단일 후보가 발표될 예정인데 박빙의 결과가 예상됩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초 3,000명이 넘는 표본이 넘는 점을 고려해 이틀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였던 오세훈, 안철수 야권 단일 후보 여론조사. 하지만 시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어제 오전 10시에 시작된 여론조사는 오후 9시도 안 돼 완료되면서 양측은 오늘 오전 9시 반 최종 단일 후보를 발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후보는 어제 오후 각 당의 당사를 함께 찾는 행사를 열기로 했었는데 급히 만남을 취소하며 여론조사 결과에 극도로 예민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판 네거티브 공방도 치열하게 오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을 문제 삼았고 내곡동 문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를 증언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야권 후보가 사퇴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안 후보가 심기루같이 불안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실체가 불분명한 야권 연대, 정권 교체를 외치는 신기루와 같은 후보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 끝까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선출되는 야권 단일 후보는 내일 모레부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공식적인 선거전을 치르게 됩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인천과 경기 부천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이 인천 계양구 의회 의원 A씨 등 8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5년 이후 지역개발사업 부지에 토지를 살 때 허위로 농지 취득 자격을 증명한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신도시 대상지 등 토지 거래자 25명을 대상으로 내사를 진행하면서 이번 주 안으로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한 목소리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 마련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LH 사태로 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4.7 재보선에까지 영향을 미치자 정면 돌파에 나선 겁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의 2차 조사 결과 발표 뒤에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정면 돌파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적폐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부동산 투기는 누적된 관행이라며 부패고리를 끊어낼 쉽지 않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매우 면목 없는 일이 되었지만 우리 사회가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문 대통령은 많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문제가 드러난 이상 피할 수는 없다며 투기 근절 대책 마련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동시에 이사 공급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신속한 관련 입법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국회도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는 각오로 대처하겠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TF 회의를 열어 이달 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적폐 청산에 당의 명운이 걸려 있다는 자세로 부동산 투기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누적된 관행을 언급하는 건 책임 전가라며 면목 없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책임지는 모습부터 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불기소해야 한다는 대검 부장회의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사실상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또다시 절차적 문제가 발견됐다며 강력한 합동감찰로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한명숙 전 총리 관련 모해 위증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라며 취임 후 첫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하지만 대검 부장회의에서 지난 19일 불기소 처분을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리자 결국 추가적인 수사 지휘권 발동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대검의 결론을 수용한 겁니다. 이로써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모해 위증 의혹 공소시효 역시 만료되면서 이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도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제가 수용이라고 표현을 하든 수용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든 결론이 바뀔 것 같지 않고 검찰 고위직 회의의 현실도 제가 잘 알게 됐다. 다만 대검 회의에서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 없이 참석했고 비공개 회의 결과가 특정 언론에 유출됐다며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는 대검 부장회의 논의 과정과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 수사 관행 등에 대한 강력한 합동감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감찰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는 물론이거니와 검찰의 조직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대검은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며 반박했지만 합동감찰에는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북한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에 버금가는 경제난에 시달리는 가운데 정세현 민주평통수석 부의장이 오는 5월쯤이면 아사자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 안보와 별개라는 입장인데 이 대북 식량 지원을 두고 고심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에 이제는 굶어 죽는 사람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지난해 비는 4월이 되면은 이건 이제 그때부터 보리고개가 시작이 되는 건데 5월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아사자가 나온다고 봐야 돼요. 정 부의장은 북한의 식량난이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강냉이죽도 제대로 못 먹고 강냉이도 없어가지고 말린 시래기를 어떻게 대충 끓여서 그걸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3끼를 2끼로 줄이고 2끼를 1끼로 줄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 부의장은 그러면서 이런 위기 상황이 북핵 문제나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대북 식량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대북 식량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북한의 먹는 문제와 같은 인도적인 협력은 정치 안보적 상황과 별개로 꾸준히 지속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지속적으로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국경을 굳게 걸어 잠그고 쌀이나 의약품 같은 인도적 지원 물자까지 거부해왔던 북한의 태도 변화도 감지됩니다. 한계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물품, 비축부품들이 모두 동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입하는 생필품들, 특히 가격이 서너 배 이상 뛰었거든요. 아사자를 걱정해야 하는 수준의 경제난이 북한의 대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북한과 말레이시아 사이에 외교 단절을 불러일으킨 문철명 씨가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현지 시간 22일 말레이시아로부터 인도된 북한 사업가 문 씨가 자금 세탁 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받기 위해 워싱턴 DC 법정에 처음 출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씨는 북한의 사치품을 조달하기 위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활용해 우리 돈으로 17억 원이 넘는 자금 세탁에 관여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강원도 횡성의 한 빌라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폭발이 시작된 곳으로 보이는 1층에서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구조된 주민 10명 가운데 3명도 중태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빌라 외벽 전체가 온통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건물 안은 폭격을 맞은 듯 가재 도구가 뒤엉켜 있고 건물 밖까지 잔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30분쯤 강원도 횡성의 4층짜리 빌라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불은 이미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빌라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이 불로 건물 1층에서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주민 10명이 병원에 옮겨졌는데
3명은 생명이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의 피해 회복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이 빌라 1층 내부에서 발생한 도시가스 폭발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불이 난 건물에 대한 정밀 감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의정부의 군부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석 달 동안 3살 아이들을 300차례나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가해 교사 등은 처벌을 받았지만 부대와 위탁기관은 재발 방지 대책 대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의 옷을 잡고 거칠게 끌어당깁니다. 아이의 얼굴을 무릎으로 치고도 무심한 듯 지나갑니다. 벽에 머리를 부딪힌 아이는 불안한 듯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부터 3개월간 3살 안팎의 아이 9명에 대해 300건에 가까운 지속적인 학대가 이뤄졌습니다. 학대 기간 동안 아이들은 어린이집 등원에 공포를 느꼈고 일부는 지금까지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도를 계속 등원거부를 했는데 아기가 자다가 깨어나서 울고 무릎을 꿇고 울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해 교사와 관계자는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어린이집이 군 위탁시설이다 보니 해당 부대와 위탁재단 간의 책임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대표자가 부대장으로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부대장도 무슨 일이에요. 1000번 만나고 이러면 일어나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부대 측도 재단과의 계약만 해지했을 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피해자 측의 주장입니다. 사고가 터지니까 그런 이유로 군부대도 재단도 아무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소규모들은 가해 교사한테도 사과를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아동복지법상 위반 행위를 한 개인의 대표자도 책임을 질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재단 측은 사과와 함께 일부 피해자에겐 금전적 지원도 했다고 해명했고 여전히 이름만 바꿔 다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고가의 수입차 운전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주장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논란이 일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른바 슈퍼카 차주는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지만 결국 모든 처벌을 달게 받겠다며 사과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부산 해운대의 한 도로입니다. 꽉 막힌 도로에 줄지어선 차량 사이에 한 남성이 서 있고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듯합니다. 도로에 서 있는 남성은 이른바 고가의 수입차 운전자입니다. 해운대 갑질 맥라렌이란 제목으로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인데 운전자는 고가의 수입차 운전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주장 운전자는 고가의 수입차가 갑자기 끼어들고 차에서 내려 막말까지 퍼부었다며 아이 3명과 아내가 함께 타고 있었는데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고가의 수입차 운전자의 갑질이란 논란이 확산하자 수입차 운전자도 반박에 나섰지만 결국 사과했습니다. 수입차 운전자는 욕설에 대해선 사과하면서도 피해 주장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추월한 뒤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비판이 거세지자 사과문을 다시 게시하고 잘못의 경중에 있어 제 잘못이 많다며 모든 처벌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에게 상처를 입혀야겠다는 고의적인 나쁜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교통사고 조사계가 아닌 형사계에 배정해 보복운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영국 정부가 거리 시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하는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위대가 경찰차에 불을 지르고 시위대 한복판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등 이 시위는 폭력 사태로 변질됐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차에 불이 붙어 활활 타오릅니다. 성난 시위대가 경찰서 창문을 깨뜨리고 벽을 타고 올라가 낙서를 합니다. 시위대 한가운데서 요란한 소리와 함께 폭죽도 터집니다.
영국 브리스톨에서 시위를 제한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는데 경찰이 방역 지침 위반을 이유로 해산에 나서자 폭력 사태로 번졌습니다. 경찰차가 최소 2대 불에 탔고 경찰관 1명의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6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영국 내무장관은 소수에 의한 폭력 행위와 무질서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경찰이 거리 집회의 시간과 소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이 시위 제한법은 지난 2019년 환경단체가 기후변화 대책을 촉구하며 주요 도로와 다리 등을 점거해 도시 기능이 마비된 것을 계기로 추진돼 왔습니다. 이 법안이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며 수천 명이 거리로 나선 겁니다. 영국에서는 이달 초 30대 여성이 경찰관에 의해 납치 살해된 데다 희생자 추모 행사를 경찰이 강제 해산하면서 경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1년 전 산불과 가뭄으로 큰 피해를 봤던 시드니를 비롯한 호주 동남부에서 이번에는 60년 만에 대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흘간 9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는데 비가 더 내리고 대형 폭풍까지 올 것이란 기상 예보가 나왔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동남부가 거대한 갈색 호수가 됐습니다. 집은 지붕만 간신히 보이고 도시를 관통하는 도로는 끊긴 지 오래입니다. 가축들은 오도 가도 못한 채 처량하게 서 있습니다. 38곳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주민 18,000여 명이 대피하고 700여 명이 구조됐습니다. We moved everything out from Sabat as well as the two houses next door. Got everything out of the place and then we just sit and wait. 시드니 등 주요 도시가 있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북부 해안엔 사흘간 900mm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Where in some locations we've had the worst flooding since 1961, where the river levels at Penrith actually peaked yesterday afternoon at a level higher than 61. 1년 전 유례 없는 가뭄과 산불로 입은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물난리를 겪게 됐습니다. And I don't know any time in our state's history when we've had these extreme weather conditions in such quick succession in the middle of a pandemic.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모레엔 대형 폭풍까지 예보됐습니다. 과학자들은 극과 극을 치닫는 호주의 기상이변이 심각한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영화 미나리가 코로나19로 침체한 극장가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개봉해 19일 연속 1위에 오르며 올해 첫 한국 영화 100만 년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영화 미나리는 지난 금토일 동안 13만 명 넘게 극장가로 관객을 모았습니다. 특히 토요일인 20일에는 하루에만 6만 명이 넘는 관객이 모였습니다. 지난 3일 국내 개봉 후 3일 만에 10만, 5일 만에 20만, 11일 만에 40만을 돌파했고 19일째 1위 자리를 지키며 70만까지 넘은 겁니다. 개봉 전 저예산의 독립영화, 국내 정서와 공감이 어려운 미국 이민가정 이야기라는 점에서 흥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이라 너무 한국 사람 취향을 잘 알잖아요. 너무 양념이 센 음식들을 먹어갖고 우리 밥을 안 먹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에서 6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면서 해외에서부터 인정받은 작품성과 배우들의 진정성 있는 연기가 대중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좀 지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자면 어떡하지 하면서 봤는데 첫 장면부터 끝날 때까지 지루할 틈 없이 엔딩 크레딧이 올라갔을 때 더 감동이 왔다고 해야 될까요? 끈질긴 생명력으로 어디서든 잘 자라나는 특징을 가진 미나리를 영화의 제목으로 선택한 감독의 의도처럼 영화 미나리가 코로나19로 어려운 극장가의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달이 아닌 지구, 브라질에 우주인이 나타났습니다. 30도에 가까운 무더위에도 우주복을 벗지 않는다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해변. 은색 나사 우주복에 헬멧까지 갖춘 두 사람이 지나가자 행인들이 눈을 떼지 못합니다. 기념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아이들에게도 인기 만점입니다. 조금 더워 보인다고요? 그럴까봐 헬멧엔 선풍기도 달았습니다.
이 부분 사실 우주인이 아니라 각각 회계사와 부동산 중개인인데요. 코로나19 방역의 중요성을 알리려고 우주복 모양의 방호복을 직접 만들어서 거리로 나서는 거라고 합니다. 여기 복장을 바꾼 게 또 있습니다. 작년엔 마스크를 썼던 부활절 토끼가 올해는 다른 걸 준비했다고 하네요. 달달한 초콜릿이 가득한 이곳은 헝가리의 한 초콜릿 가게입니다. 부활절을 맞아 올해는 조금 특별한 초콜릿을 만들었는데요. 토끼가 들고 있는 건 부활절 달걀이 아닌 주사기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희망이란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고요. 헝가리는 러시아와 중국 백신까지 들여오며 접종이 한창인데요. 유럽연합 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접종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어릴 적 누군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강하게 남아서 오래도록 영향을 주기도 하죠. 20년 전 받은 생일 선물 하나가 취미는 물론 직업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집안 곳곳 앉아있는 사람을 닮은 인형들. 러시아의 한 미술평론가가 세계 각국에서 모은 것들로 피부색도 표정도 각양각색입니다. 19세기 작품에서부터 최근 것까지 모두 800개가 넘는데요. 제일 큰 건 1m가 넘습니다. 20여 년 전 13살 생일 때 어머니에게 인형 선물을 받으면서 눈을 떠 수집이 시작됐다고요. 그중 영국에서 만든 도자기 인형은 전 세계에 20개밖에 없는 거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꽃샘 추위가 풀립니다. 단 출근길은 여전히 쌀쌀하기 때문에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남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기온이 껑충 올라 포근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16도, 강릉 20도, 대구는 19도가 되겠습니다. 이 따뜻한 바람을 타고 황사와 함께 미세먼지가 일부 유입되겠습니다. 따라서 서쪽 지역에서는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 일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영동을 중심으로는 내일 아침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 강원 산지에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최대 순간 풍속이 25m가 넘는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앞으로 특보구역은 강원 산지와 경북 산지로 확대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종일 하늘의 표정 대체로 맑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로는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서쪽 곳곳으로는 아침까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2.8도, 안동 0도, 청주는 3.2도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서울 16도, 강릉 20도, 안동 18도, 대구 19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말과 휴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